가정의 달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처럼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죠. 가정은 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라는 소중한 의미가 변색되지는 않지만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라 가족, 가정의 형태도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인데요. 매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낯선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짐작해보곤 합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울고 웃는 다문화 가정 상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서 다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전명란입니다. 다문화 상담은 지금 올해 4년째이고요. 1년에 160명 정도의 아이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임지영입니다. 동네 교육청 아이들 대상으로 놀이 치료를 하고 있는 상담사이고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미술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 사이를 시작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 친구들 만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 2년 정도 되었어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상담을 해오고 있는 두 분인데요. 처음 다문화 가정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회복지사의 업무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유아, 노인, 청소년, 다문화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아들 하다가 어르신들 하다가 위기 청소년들 하다가 다문화 상담까지 지금 업무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일반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친구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문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그 사례가 좀 많아졌었고요. 마침 이제 저한테 기회가 와서 이제 그런 일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죠. 여러 상담을 계속하다 보니 다문화 가정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문화 가정이기에 만날 수 있었던 재밌는 일도 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그 러시아 분이셨는데 러시아에 잠시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 주고 싶다고 초콜릿 같은 거 사오시고 그 주가 그때 어린이날 주간이었어요. 집에 갔더니 러시아 초콜릿도 있고 중국 과자도 있고 이렇게 세계 각국의 나라의 음식이 저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문화 가정 상담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장애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문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언어가 잘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중도 입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통역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어머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이 본국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일을 하시게 되면서 언어를 배우는 시기들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언어의 장벽 외에도 한창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이 어려운 것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좀 불안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 치료를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조금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높으신 어머님들 계세요. 우리 아이가 병원 가면 낙인이 찍히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외국에서 와서 그런데 이렇게 병원까지 다닌다고 하면 뭐 문제가 있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처음에 우리 친구들 만나려고 가면은 어머님들이 상담사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2시간씩 기다렸다가 호탕 치고 오기도 하고, 이제 아이를 만나러 가면은 아이가 제 시간에 안 나타나서 바쁘게 진행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힘든 상담 시간을 거치고 나면 제 아무리 전문가인 상담사라 해도 지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막상 자신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수영으로 운동을 좀 해서 좀 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상담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좀 풀고 있습니다. 정말 상담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정말 흥분이 돼요. 내가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복도에 그 밝은 얼굴로 나타난 그 아이들의 얼굴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제 상담이 끝날 때쯤 되면 스트레스 이미 다 풀리고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결혼을 하거나 이민 등으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0.6%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문화 가정은 내 이웃이고 내 아이의 친구이고 내 동료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의 울타리 속에 엄연히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나고 자란 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에 겪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위의 편견도 그들을 힘들게 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가 조심스러워지는 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이제 심리치유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안 이런데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한데 엄마 아빠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나도 학교 생활 잘하는데 라고 느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미안함이 들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뭐 언어적으로는 저희 한국인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건은 조금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짐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른이라는 사람들을 보고 저런 존재가 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제 외국인? 쟤네들 이렇게 얘기 안 보시고요. 진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우리 성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아이들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로요. 미래의 꿈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며 삽니다. 태어난 곳, 자란 곳, 혹은 인종,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이웃으로 이곳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되는 다문화 가정 상담사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 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윤은정이었습니다.